요즘 입냄새를 한 번에 없애준다는 광고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트나 약국에 가면 민트향 치약부터 항균 치약까지 온갖 제품들이 눈에 띄죠. 심지어 99% 세균 제거라는 문구까지 붙어 있으니까 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구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부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대부분의 치약들이 양치 직후에는 냄새를 줄여주지만 2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1시간도 안 돼서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냄새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치약만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치약은 향으로 잠깐 덮어줄 뿐이고 진짜 냄새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마치 썩은 음식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겉으로는 좋은 냄새가 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심지어 더 세게 닦으면 잇몸만 상하고 오히려 냄새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구강 미생물과 시니어 구강 건강을 연구해온 박지훈 박사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봐왔어요.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침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잇몸도 약해지면서 젊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시니까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흔한 유혹에 속지 않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치약 대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재료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재료는 마트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고 비용도 치약의 절반도 안 들어요. 이 방법을 알고 나시면 왜 지금까지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게 하고 가족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손주들과 가까이 있을 때 눈치를 보게 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알면 하루만 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직접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인 김영호 72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손주가 다가오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말했을 때 정말 속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양치는 하루 3번 꼬박꼬박 했는데도 효과는 잠깐뿐이었고 오히려 더 세게 닦으면서 잇몸만 빨갛게 상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식사 후에 냄새가 심했는데 양치를 해도 1시간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김영호님처럼 치약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더 비싼 치약으로 바꿔보고 항균 성분이 들어간 걸로도 써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루에 5번까지 양치를 해봤지만 오히려 잇몸이 헐어서 더 고생하셨대요. 잇몸에서 피가 나면서 냄새는 더 심해졌고 음식을 드실 때마다 따끔거려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특히 힘들어하셨던 건 가족들과의 관계였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차릴 때 멀찍이 떨어져 서 있고 손주들도 안아달라고 하지 않아서 정말 서운하셨다고 해요.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우울하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냄새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리고 가족 사이마저 멀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들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신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잇몸도 약해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영호님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더니 단 3일 만에 손주가 할아버지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밥상 앞에서 가까이 앉으라고 하시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간 써온 치약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 정말 간단한 방법 하나로 해결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일주일 후의 변화였어요. 김영호님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셨는데 예전처럼 대화할 때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구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영호님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입냄새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침분비 저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침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하루에 1.5리터 정도 침이 나왔는데 65세가 넘으면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침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한국치과학회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구강 건조를 호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박성자 69세님은 특히 아침에 입이 바싹 마르면서 냄새가 심해져서 대화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침분비가 가장 적어지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세균이 크게 늘어난 상태였던 거죠. 박성자님이 말씀하시길 입안이 마르면 혀가 텁텁하고 목도 칼칼해서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마른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늘리고 특히 녹차 양치를 통해 침분비를 자극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다만 커피나 술은 오히려 입을 더 마르게 하니까 줄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입이 바싹 마른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잇몸과 치아 문제예요. 잇몸이 약해지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끼기 쉽고 이게 썩으면서 심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잇몸 질환이 생기면 황화수소 같은 독한 냄새 가스가 나와요. 서울대 치과대학 보고에 따르면 치주질환 환자의 80% 이상이 심한 입냄새를 경험했다고 해요. 최병호 74세님 같은 경우는 치아는 멀쩡해 보였지만 잇몸 속 깊은 곳에 염증이 있어서 계속 냄새가 났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잇몸 라인 아래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최병호님이 설명하시길 양치할 때 가끔 피가 나기도 했고 잇몸을 누르면 아프다고 하셨어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잇몸 염증의 신호였던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은 잇몸 라인을 녹차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게 효과적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하지만 지나치게 세게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양치할 때 잇몸까지 꼼꼼히 관리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위장과간 문제인데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위산 역류나 간 기능 저하는 체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입으로 올라오게 만듭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신맛이나 쓴맛이 나면서 냄새도 심해져요. 일본 소화기학회 보고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60% 이상이 입냄새를 동반했다고 해요. 이정희 70세님은 양치를 아무리 꼼꼼히 해도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계속 불편을 겪으셨어요. 입안 자체는 깨끗한데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문제였던 거죠. 이정희님 말로는 특히 공복일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냄새가 더 심했다고 하셨어요. 위산이 역류하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느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최소 2시간은 앉아 있으시고 기름진 음식과 매운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는 진한 녹차보다 미지근한 연한 차가 더 안전해요. 혹시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약물 복용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우울증약 같은 걸 장기간 드시는 분들은 침분비가 줄어들어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뇨제나 항히스타민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노인학회 보고에서는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분들의 65%가 구강건조 증상을 호소했다고 해요. 정혜수 75세님은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입이 바싹 마르고 냄새가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약은 꼭 드셔야 하는데 부작용으로 입냄새가 생기니까 정말 고민이 많으셨죠? 정혜수님이 특히 힘들어하신 건 약을 드신 후 2-3시간 정도 지나면 입이 말라서 말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였어요.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마르고 밤에는 목이 말라서 자주 깨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 복용 후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녹차 양치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녹차를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셔야 약효와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과 녹차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약 드시고 나서 입이 더 마른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양치 습관이에요. 치약만으로는 향으로 냄새를 잠깐 덮을 뿐이고 실제 냄새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치약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입안 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국 임상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치약으로 양치한 그룹은
2시간 뒤에 냄새 수치가 다시 올라간 반면 녹차로 양치한 그룹은 하루 종일 감소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해요. 김은희 67세님은 치약을 2번이나 다른 제품으로 바꿔 써봤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항균 치약, 민트 치약, 심지어 치주질환용 치약까지 써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녹차 양치를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가족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은희님 말씀으로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치약향은 잠깐이지만 녹차의 항균 효과는 오래 지속되거든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는 녹차로 칫솔질과 가글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치약과 섞어서 쓰시면 성분이 상쇄돼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치약을 더 세게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원인들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생활 속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차 양치 실천이 가장 핵심인데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세균을 억제하고 냄새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카테킨은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번식을 막아주거든요. 다만 너무 진하게 우리시면 카페인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농도가 중요합니다. 티백 2개를 200ml의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물 온도는 80도 정도가 적당하고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정도가 잇몸에도 자극이 적고 좋습니다. 우린 녹차는 하루 정도는 냉장고에 보관해서 쓸 수 있어요. 다만 2일 이상 지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새로 우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혀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치아만 닦고 혀는 소홀히 하시는데 실제로는 설태라고 하는 혀 표면의 하얀 막 속에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입냄새의 60% 이상이 혀에서 나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 혀가 하얗게 변해 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밤새 늘어난 세균들이에요. 설태가 두꺼울수록 냄새도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혀가 누렇게 변하기도 해요. 너무 세게 닦으면 혀 표면이 상할 수 있으니까 칫솔에 녹차물을 묻혀서 부드럽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쓸어내리듯이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혀 전용 클리너를 쓰시면 더 좋지만 없으면 부드러운 칫솔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아침에 혀 표면이 하얗게 변한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루틴 관리가 하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밤새 침 분비가 가장 적어지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세균이 가장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입냄새가 가장 심한 거예요. 잠들기 전에 양치를 깨끗이 해도 8시간 동안 침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세균이 급속히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공복에 바로 진한 녹차로 시작하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먼저 물 한두 모금으로 위를 보호한 다음에 녹차 양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자극이 적어서 좋아요. 양치 순서는 먼저 녹차물로 입안을 헹군 다음 칫솔에 녹차물을 묻혀서 치아를 닦고 혀까지 꼼꼼히 관리한 후 마지막에 녹차물로 30초 정도 가글하시면 완벽합니다. 내일 아침은 이렇게 시작해 보시겠어요? 점심 외출을 대비한 관리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식사 후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입안에서 분해되면서 냄새의 근원이 되거든요. 특히 마늘이나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드신 후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이런 음식들의 황성분이 혈관을 통해 폐로 가서 호흡할 때 냄새가 나거든요. 커피 대신 녹차를 드시면 입냄새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치아 착색 위험도 적어요. 커피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드는 반면 녹차는 pH가 중성에 가까워서 안전해요. 외출할 때는 휴대용 티백 하나 정도 챙겨서 화장실에서 간단히 헹궈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이 없으면 생수로도 충분하고 1~2분 정도만 우려내도 효과가 있어요. 점심 식사 후 바로 사람들과 대화해야 할 때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귀찮아져서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최소 21일은 지속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냄새가 줄어드는 체감은 분명히 있지만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습관화가 필요해요. 욕심내서 하루에 여러 번 하시기보다는 아침, 저녁 2번만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입안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5회 이상은 꾸준히 반복하셔야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빠뜨려도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한데 식사 중에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식사 전 30분이나 식사 후 1시간 정도에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물을 충분히 마셔서 입안을 헹궈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나눠서 마시시되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잠들기 전 관리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밤새 침 분비가 줄어들 걸 대비해서 자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해두시는 거죠. 너무 늦은 시간에 진한 녹차를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저녁 8시 이후에는 연한 녹차로 가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물 한 컵 정도 마시고 주무시면 밤중에 입이 마르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치약만으로는 절대 입냄새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과 녹차가 가진 놀라운 항균 효과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비싼 치약, 더 강한 성분의 제품을 찾으시지만 실제로는 향으로 냄새를 덮을 뿐이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멀어지고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며 결국 자신감까지 잃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되면서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잘못된 양치 습관으로 잇몸이 상하면 더 심한 염증과 냄새가 발생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단 하루만 해도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녹차의 항균 효과로 잇몸 건강까지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구강 환경이 좋아져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워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정리해보면 치약이 강할수록 좋다, 더 자주 닦을수록 좋다, 비싼 제품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올바른 관리법은 치약 대신 녹차 활용하기, 혀까지 꼼꼼한 관리, 아침과 저녁 규칙적인 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신 후 신선한 녹차로 양치하는 습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티백 2개를 미지근한 물 200ml에 5분 우려내시고 치아뿐만 아니라 혀까지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마지막에 30초 정도 가글하시고 뱉어내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다른 느낌을 경험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빠뜨려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질 거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감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냄새뿐만 아니라 시니어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더 구체적인 생활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잇몸이 나빠지면 치아까지 잃게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잇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혹시 입냄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나 오늘 방법을 시도해보신 후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저에게도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